근데 올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이라는 거는 뭐든지 중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중심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위기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위기는 한자가 두 개로 되는 위태로움 있죠. 그 다음에 기획이 있죠. 위태로움에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태로움에서. 옛말에 뭐가 있냐? 나한테 영웅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죠. 노래는 뱃사원 거친 파도가 만든다. 충무공이 그렇게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임진왜란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라는 악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거기서 본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꽃길만 걸으려고 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자갈밭 혹은 진흙탕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그게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근데 기회가 늘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계속 온다 그러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가 좋을 때가 있다 그럼 맨날 좋냐? 아닙니다.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하락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우리 경찰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만히 있냐? 검찰직 혹은 일행직. 야, 우리도 좀 뽑아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많이 필요한데 왜 니네만 많이 뽑냐? 계속 기획재정부에 소위 말해서 푸시를 합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또 이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거로 뽑히니까. 그래서 선거, 표도 소위 말해서 의식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뭐가 되냐? 다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선생님 제가 힘든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엄마 아빠가 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알바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변명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맨날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경우에 따라 자갈밭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진흙탕 가야 되는데 그때 또 변명합니다. 가기 싫으니까. 좋은 거면 꽃길만 가려고 하는데 세상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폭망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그냥 심판해가지고 폭망했는데 그냥 자기가 총대 맺고 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민주당 거의 폭망했습니다. 폭망했고 그 당시 뭐 자유한국당이 야 개헌전선 200석까지 한다 5만 방자니까 국민들이 심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대통령 돼도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준 거고 안철수 아저씨는 맨날 꽃길만 가려고 하죠. 안철수 아저씨. 공약도 별거 없습니다. 공약 다 이렇게 합니다. 공약질 봤더니 뭐 얇어. 근데 이거야. 무슨 정치리 대통령 이미지를 60, 70년대를 가나 하지? 없습니다. 안철수 아저씨 맨날 원래 사람은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 안철수. 자기는 절대 철수 안 하겠대. 근데 이제 철수하죠. 그잖아. 저긴 철수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철수한다. 지금 다시 이제 나오시는데 이미 검증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대통령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미 국민들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냥 깔끔하게 접고 학계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거는 정치이고 여러분들은 탓하지 마. 부모 탓하지 말고 친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말뚝 싹 받고 난 여기서 죽겠다. 그 생각으로 가십시오. 그럼 삽니다. 근데 자꾸 탓하고 환경 탓하고 못 탓하고 돈 탓하고 못 탓한다. 그런 놈들은 좋은 자리 가도 나중에 현직 가도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사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면접 때도 별로 좋은 점수 못 받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우리 또 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27쪽에 우리 간접정범 나왔는데 간접정범 여기는 뭐 중요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공동정범인데 공동정범 자,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 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미행 브릿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기를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질로 해가지고 인간방패로 했습니다. 요걸 일명 소말리아 해적사건인데 자, 사전 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미행 브릿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 공모항에서 이탈할 것이냐. 우리 공동정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하면 이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책임을 집니다.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35번에 자, 갑이 우리에게 범행 교사였으나 우리 이를 거부했다. 혹은 거부하면 승낙하지 않았다. 야, 가서 얘 죽여버려. 싫어.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싫어. 기도된 교사 중에 실패한 교사라고 해요. 교사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실패한 교사라고 합니다. 실패한 교사인데 그 적지 마시고 자, 승낙하지 않았다. 그 후 우리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교사에게 의해 범행 결의하여 실행에 착수했다.
가서 제가 얘한테 부탁했습니다. 킬러한테. 야, A 좀 죽여. 싫어. A 좀 죽여. 싫어. 제가 5천 줬습니다. 싫어.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이 좀 적어서 그래. 싫어. 내가 더 줬지. 1억 줬어. 싫어. 그랬더니 제가 그냥 계좌로 입금해줘 버렸습니다. 얘가 1억은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일주일에 가서 그냥 A 사살해 버렸다. 그럼 얘는 살인죄. 그럼 저는 살인죄 교사가 될 것이냐? 근데 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사주했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했죠. 그럼 뭐 때문에 했냐? 사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번에 기억과 니은. 자, 기억 지문 여기를 좀 볼게요.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 자, 공범은 공동전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된 물건은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 4조는 절도죄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는 절도죄. 자기 소유 타인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 그래서 남의 거 휴대폰 몰래 가져갔다. 절도죄. 제가 우리 학생한테 돈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는데 자, 내 휴대폰 몰래 가져왔다. 그럼 이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를 절도죄로 조금 바꾸면 좀 수월할 겁니다. 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의 첫 번째 절도죄,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절도죄. 제가 제 친구하고 뭘 하냐? 야, 이번에 주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래 있었더니 공부하기도 좀 싫고 그래서 우리 좋은 데 한번 달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 홍대 한번 달릴까? 야, 홍대 버닝썬 하나 좋은 클럽 하나 있던데 거기 갈까?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오케이 콜 합니다. 야, 근데 실탄이 없는데? 실탄 걱정 마. 어제 아빠가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내가 용돈 100만 원인데 아버지가 플러스 50만 원 보너스 더 줬어. 그래서 150만 원 어제 아버지가 보내줬는데 내가 돈 빼가지고 내 가방에다 현금 놔뒀거든. 자, 그래? 오케이 해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공모해서 제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돈 150만 원 빼가지고 자, 홍대 버닝썬 달렸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절도죄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내 가방에서 내 돈 빼면 절도죄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친구는 절도죄 공동전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전범 기본적으로 정범이 죄가 돼야 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도 마찬가지 교사나 방조도 정범이 죄가 돼야 이 교사나 방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공범 종속성사라고 합니다. 공범 종속성사.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오늘 강의 너무 늘어지니까 공범 종속성설. 자, 공범은 조연 교사나 방조를 얘기합니다. 종속한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속국이다. 조선은 명나라나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죠. 그럼 명나라나 청나라는 영향을 받죠. 청에서 야 군대 좀 보내. 아니되옵니다. 뒤질라고. 작살내버리죠. 명나라에서 야 군대 좀 보내. 아니되옵니다. 작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공범은 교사나 방조, 조연은 영향을 받는다. 주연에, 즉 정범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좀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 정범이 만약 무죄가 된다. 그러면 공범 처벌할 수 있냐? 처벌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범이 출연료가 빵원이다. 그러면 공범 출연료 줄 수 있냐? 조연 출연료 못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다시 볼까요?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지갑에서 돈 가져갔다. 절도죄가 안 된대. 그럼 친구는 절도죄 공동전범이 되냐? 다시 말해서 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전범이 되냐? 안 됩니다. 자, 요 기억은 기존에 많이 봤을 거고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니은같이 나왔습니다. 자, 니은. 갑이 사실혼 관계는 을명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에 자, 채무자가 자기 자동차로 담보로 설정했다 이미 처분해버리면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다 우리 밑에다 요거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요약 정리해서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십시오. 자, 뭐라고 적어놓냐.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무자가 임의 처분 이렇게 적읍시다. 채무자가 임의 처분. 저당권 담보가 설정된 자동차를 갖다 지자동차 담보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임의 처분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 처분했을 때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 배임죄에서 요 판례가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자, 요걸 갖다가 임의 처분한 원칙상 무슨 죄가 된다? 배임죄가 안 되지. 배임죄가 안 된다. 왜? 저당권은 강력한 소위 안전장치 효과가 있습니다.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배임죄가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다만 되는 게 있습니다. 성명불상자한테 양도담보 설정 고팔은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논의로 하고 배임죄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뭐가 될 것이냐.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나 부동산을 갖다 채무자 처벌하면 그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권리행사 방해죄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 권리행사방해죄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권리행사방해죄.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컴마 다음에 을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갑에게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천범이 될 것이냐. 자, 요거는 위에 판례입니다. 조금 어렵게 사실관계 이렇게 주면 좀 낯설고 어렵고 위같이 주면 좀 깔끔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인데 채권자한테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 자동차를 갖다가 제3자 팔아 치워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팔아치워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권리행사방해 고의가 없었습니다. 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했던 친구한테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천범이 될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요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 37번 보십시오. 37. 병가적인 공무원은 자, 구체적인 자기 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만 됩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지금 현재 휴가 내놓고 일 안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직무유기죄 될 것이냐?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단독정범을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수뢰죄는 공무원만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공무원이 아닌 제가 뇌물을 받았을 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수뢰죄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O다 X다. 공무원이 아닌 제가 뇌물을 먹었습니다. 여기 관내 불법만 실수하는 이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고등학교 후배 녀석입니다. 아, 형님 나 잘 좀 부탁해. 뭘 부탁해? 아, 알잖아. 라고 하면서 단속 같은 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라고 해서 저한테 1억 원 찔러줬다. 그럼 저는 뇌물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러면 OX. 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네. 오. 안 된다. 이유는? 진정신범. 진정신범. 수뢰죄는 진정신범이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죽었다 깨나도 우리 친구 아까 O라고 했습니까? X라고 했습니까? 오. 묻어가려고? 묻어가려면 잘 묻어가야 돼. 잘못 묻어갔다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3,000%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대세를 따를 것이냐? 소신대로 갈 것이냐? 네? 이유는? 이하 동문? 면접 때 이하 동문 하면 짤 없어. 한마디라도 뭐 붙여줘야 돼. 더 붙여야 돼. 진정신범이니까. 진정신범 공동점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공동천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습니다. 공동점은 다 됩니다. 저 수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공범과 신분 33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33조. 우리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은 일반인 얘기합니다. 일반인. 우리 공인 사인에서 사적인 인물에서 사인. 일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사인이라고 씁니다. 일반인 갑이 자 어떻게 하냐? 공무원 을입니다. 공무원 을이 얘가 업자로부터 불법 말실수 업자로부터 뇌물을 먹었습니다. 뇌물을 수수하는데 가담합니다. 자, 뇌물 수수하는데 가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동점업 형태 혹은 교사나 방조 혹은 간접점 형태라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공무원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되냐? 당연히 뭐 수뢰죄가 되겠죠. 우리 친구 아까 진정신범이라고 했으니까. 자, 공무원은 수뢰죄가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공무원의 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일반인은 수뢰죄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될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친구는 아까 안 된다라고 했고 우리 뒤에 친구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공동천범. 그러니까 이게 몇 조 때문에? 33조. 33조에 뭐라고 됐냐? 신분 없는 놈이 신분이 있는 놈한테 가담했을 때 될 수가 있다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전 3조라고 하는데 33조는 앞에 전 3개 30조, 31조, 32조가 됩니다. 30조 공동전범, 31조 교사, 32조 종범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34조인데 그거는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겁니다. 간접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수뢰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간접정범 안 됩니다. 간접정범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간접정범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진정신범 죽었다 깨나고 간접정범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서죄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진정신범이 되죠. 허위공문서 공무원만 되니까. 그러면 공무원 아닌 일반인은 자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하는데 간접정 형태로 가담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뭐 중요한 판례니까 알 거.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접정은 안 되고 자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즉 공동정범 될 것이냐? 공동정범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범 성립할 것이냐? 교사범도 됩니다. 우리 법조문에 33조에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종범. 자 종범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종범 성립합니다. 종범.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럼 공무원 아닌 놈도 수뢰죄가 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 그럼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론에서 진정신고한다. 그럼 이거 혼자 있어요. 단독전범을 얘기하는 거고 범죄는 단독전범 있는 게 아니고 총론에 공동, 교사, 방조 여러 가지 많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만 되는데 그럼 공무원 아닌 놈도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이제 여기 배웠으니까 직무유기죄 공동점 형태로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다. 그럼 이 판례가 싹 정리가 될 겁니다. 병가증인.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병가증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단독정보 물어본 겁니다. 통상적인 강론을 혼자 하는 거 전제로 하니까. 그런데 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콤마 다음에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공범관계에 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직무유기죄 공동점이 될 것이냐? 이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3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싹 기억을 하시고 자, 요거하고 좀 같이 보실 게 있는데 우리 교재 9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2쪽에 73번에 기억지문. 자, 요거는 뭐 판단할 것 같아. 기억 OX 한번 판단해 볼까요? 우리 92쪽에 73회 기억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세 번째 뇌물수수죄인데 뇌물수수죄는 수뢰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뇌물을 수수했을 때 수뢰죄 또는 뇌물수수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X 공무원 아닌데 수뢰죄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33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싹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중간에 공무원과 공동 가공. 가공은 우리 다른 말로 가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공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가담이라고 하는데 학자나 아니면 판사들은 가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담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공동 가담의 의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앞으로 오실까요? 자, 앞에 자 우리 30쪽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30쪽에 우리 38번에 좀 조심하실 게 비의료인 즉 의사 아닌 놈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즉 병원을 운영하면서 도중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았죠. 단지 개설자 명의만 다른 의료인을 변경했다. 개설자 명의만 다른 의료인을 변경. 여기까지 밑줄 끊으실까요? 개설자 명의만을 제가 병원은 반드시 의사만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아닌데 제가 병원 차리는데 자 일단은 제가 허수아비를 일단 세워놓습니다. A라는 사람 요 의사인데 얘를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실제로 제가 경영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다시 또 B로 바꿉니다. B의사로. 자 그리고 또 바꿉니다. 왜? 잘못하면 발각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주인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법한 말실소가 계속 소위 말 바지 사장 내는데 계속 바꾸죠. 안 걸려 단속 변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18년도에 A 해놓고 2019년도에 B 의사를 갖다 병원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 2020년도에 C 세워놨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게 포괄일제냐 아니면 세개냐? 우리 판례는 이거 포괄일제가 아니고 3개로 봅니다. 의사가 바뀔 때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실까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새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 개설자 명의 변경 전 의료법 위반 포괄일제가 될 것이냐? 아니다라고 봤고 자 밑에 자 해설의 세 번째 줄 볼까요? 세 번째,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자는 실체적 경험 키포인트 잡으시고 여기다 포괄일제 X라고 적어주십시오. 포괄일제 X. 자, 그 다음 우리 39번, 40번. 조금 어렵습니다. 39번, 40번인데 우리 39번에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가로 열고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사후적 경합범은 제가 용어를 준 겁니다. 판례에서 사후적 경합범 용어 잘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용어 잘 안 주는데 37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사후적 경합범 39하고 40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 우리 여기까지만 가면 또 강론 우리 개인처법인 또 겁나 쉽습니다. 또 날아갑니다. 자 우리 실체적 경합 다른 말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경합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동시적 경합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 우리 통상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통상적인 실체적 경험은 동시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동시적 경험, 이걸 전제로 까는 거고 자 사후적 경합은 개념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후적 경합은 우리 아까 몇 조 후단이라고 했다? 37조 후단,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사후적 경합이라는 용어 잘 안 주고 30조 후단의 경합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이다. 37조 후단은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전단은 앞부분을 얘기하고 요거 이제 사후적 경합범인데 자 개념부터 좀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사후적 경합. 자 중요하니까 먼저 별표부터 하고 우리 사후적 경합법은 자 일단 개념 사후적 경합은 어떤 경우냐? 개념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고 자 일단은 우리 금고 이상 우리 형과 관련해서 징역과 금고 사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역과 금고. 깜빵 가는 거. 깜빵 가서 일하면 징역.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고라고 합니다. 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범죄냐? 이전 범죄를 얘기합니다.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플러스 이전 범죄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게 금고 이상입니다. 그냥 확정 판결이 아니고 금고 이상 플러스 확정 판결이다. 자, 여기 얘까지 한번 보면, 자, 얘를 보겠습니다. 얘가 올해 1월 달에 A죄 범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B죄 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C죄 범했는데 이 C죄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법정에 6월 달에 넘겼지. 그래서 7월 달에 이 C죄에 대해서 자, 요거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자, 이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또 D죄도 범했다. 자, D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 우리 C죄하고 사후적 경합범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 C하고 사후적 경합범 어디가 있다? 뭐하고 뭐가 사후적 경합범? A하고 B가 되죠. 왜 사후적 경합범은 모 이상의 확정 판결 플러스 무슨 범죄? 첫 번째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이전 이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금고 이상은 나온 게 C죠. 그 다음에 앞에 저니까 A하고 B만 된다. 그래서 C하고 D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A하고, 자, A하고 B, 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B하고 D는 사후적 경합범이다, 아니다? B하고 D. 아무것도 아닙니다. C하고 D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플러스 이절의 범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응용하면, 자, C죄가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벌금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A, B하고 C는 사후적 경합범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고 이상해야 되니까 반드시 금고 이상. 요까지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범 법정의 효과. 사후적 경합범 법정의 효과 어떻게 됩니까? 법정의 효과. 임의적 감면. 법정이니까 요거는 임의적 감면이 됩니다. 사후적 경합범 법정의 효과는, 자,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임의적 감면이다. 감경 또는 면제하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임의적 감면. 자, 우리 여기를 보면 제가 요거 B 하나, A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얘가 3월 달에 B죄 범했고 5월 달에 C죄. 그래서 6월 달에 C죄가 자,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임의적 감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C죄가 보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B죄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얘가 먼저 발각이 됐어. 그래서 얘한테 징역 10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B죄가 발각됐네? 그걸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럼 판사는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냐? 얘한테 징역 10년 때려도 되고 깎아줘서 너 징역 10년 대신 감경. 감경 얼마 깎습니까? 얼마 깎아? 감경은. 감경 얼마인다? 우리 친구한테 감경 얼마 깎는다? 판사가 감경한다. 만약에 징역 10년 때렸다 감경한다 그러면 판사 마음? 판사 마음이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우리 정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감경은 얼마 깎는다? 정치인들 그러잖아.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아니면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의원님 3년 전에 뇌물 드셨죠? 나이가 있어.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하네. 기억이 안 나네. 아, 김성태 의원님, 그 KT 회장이 만나가지고, 그 따님 그거 했잖아. 아, 나 그런 적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무죄 나오지. 자, 우리 두 번째 친구. 감경은 얼마? 감경은 반토막의 2분의 1입니다. 그 징역 10년이다. 감경은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이다. 감경은 벌금 500. 자, 가중은 얼마다?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번 같은 경우는 2배 가중하는 거고 감경은 반토막 낸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B죄가 발각이 됐다. 그럼 B죄에 대해서 징역 10년 때릴 수 있고 판사 감경에서 징역 5년 때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감경은 얼마라고 했다?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임의적 감경인데 감면 또는 면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 할 것이냐? 법에 2분의 1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의 자 2분의 1을 깎아주는 거를 이걸 감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의 2분의 1 깎지 않고 3분의 1로 깎았다. 예를 들어 징역 9년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더 깎아줄게. 너 징역 3년 때릴 수 있냐? 안 됩니다. 감경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원칙입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는 조금 예외가 있고 그래서 감경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자 그럼 판례 볼게. 자 39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작년 법원 행시 경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39번에 37조 후단 경합범. 37조 후단 경합범 무슨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가로 열고 사후적 경합범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둔 거고 실제 지문에서 거의 안 줍니다. 경합범에 대해 39조 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에 관한 55조 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감경한 형의 하한인 형제 2분의 1보다 낮은 형 감경할 수 있냐? 감경을 얼마 깎는다? 2분의 1 반토막 냅니다. 그래서 3분의 1 안 됩니다. 2분의 1. 요거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오른쪽에 40번 보십시오. 40번이 이게 여러분들 한 95점 100점 방지용 혹은 경관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볼 부분들은 보시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패스하셔도 뭐 상관없는 건 아닌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이. 자,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37조 후단의 경합범. 아까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했죠.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자, 우리 아까 사후적 경합범은 뭐 이상의 확정 판결 플러스 이전 범죄?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효과는 무슨 감면? 임의적 감면. 자, 우리 감경은 얼마 깎는다? 2분의 1. 3분의 1 깎으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아까 판례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죄가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심이 됩니다. A죄가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A죄가 작년 가을에 확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올해 봄에 B죄를 범했습니다. 자, B죄를 범했는데, 자, A죄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심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재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재심이 들어가서, 자, 요 재심에 대해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재심이 확정이 됐다. 그럼 재심이 확정됐으면, 자, 요게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죠. 앞에 거 살아납니까? 날아갑니까? 재심이 되면 당연히 사라지죠. 재심이란 건 재판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가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죽였다라고 해서 너 무기형 깜빵까지 살아나왔어. 근데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어. 그럼 재심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앞에 건 죄송합니다. 앞에 건 무죄. 날려줘야지. 죄 안 저질렀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재심이 확정돼 버렸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요거는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 A죄하고 이 B죄하고 사후적 경합범일 것이냐? 우리 아까 사후적 경합범 뭐라고 했다? 금고 이상 확정 판결 플러스 이전 범죄인데, 오, 구조가 맞네. 재심도 재판이니까 확정 판결 플러스 이전 범죄. 그럼 이 구조가 맞기 때문에 A하고 B는 사후적 경합범일 것이냐? 아니다라고 봅니다. 사후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혜택 있다 없다? 없다. 사후적 경합범이면 만약에 A죄하고 B죄가, A죄가 10년이야, B죄가 10년이었는데 그냥 얘가 어떤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판사가 A죄 10년이면 징역 최대 10년 때렸다. B죄 최대 10년 때렸다. 그럼 얘는 둘이 형량 얼마 산다? 20년 사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재판하고 있죠. 계속. 경합범이 아니니까 계속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형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뭐 3월 달에 하긴 좀 어려울 거, 4월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 사면해버리면 자기 표 나가니까 그냥 선거 끝나고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 해서 나가십시오. 깜빵이제. 박근혜 대통령 많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깜빵에서 많이 살았으면 됐지. 아니, 더 죄질이 중한 전두환 각하도 뇌란죄 해가지고 지금 자유연몸 맨날 골프 치시고, 그 다음 전 돈 27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떤 학생, 너 박사모지? 나 김씨야 이 새끼야. 저 김씨입니다. 전 성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고 통수권의 최고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얘가 경합범, 실체적 경합이나 사후적 경합이 아니다. 그럼 얘는 10년 총 얼마 사냐? 20년 삽니다. 근데 만약 사후적 경합이 된다. 그럼 법적 효과 뭐라고 했다? 임의적 감면이라고 했죠. 판사가 안 깎아줄 수 있지만 만약 깎아준다. 그러면 얘 총 얼마 산다? 얘 10년 때렸고 얘는 그러면 5년 때리죠. 그럼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사후적 경합범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판례는 우리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사후적 경합범이. 왜? 사후적 경합범 근거 이상 확정 판결 플러스 이전의 범죄인데, 만약에 사안을 조금 바꿔서 작년 가을에 A죄 확정 판결 받았고, 자, 올해 3월 달에 B죄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재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재심이 좀 오래 가가지고 1년 넘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요거 2021년도 여름에 확정 판결 받았고, 그 다음에 B죄는 빨리 끝났습니다. 2020년 가을에 만약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면 사안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이게 먼저 재판이 끝나가지고 가을에 자 2020년 9월에 자 만약 요거에 확정 판결 받아버렸다. 그리고 2021년도에 얘가 21년도에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럼 A하고 B는 사후적 경합범이다 아니다. 확정 판결 플러스 이후의 범죄죠. 그럼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죠. 그럼 무슨 문제가 돼버리냐? 이게 재심 판결이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에 따라서 사후적 경합이 되고 안 되고 그럼 불합리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건 사후적 경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요거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된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고 경관시험이나 승진시험 준비하시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일단 올해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알겠다 그럼 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32쪽에 우리 기타 판례라고 나왔는데 기타 판례 3번 체크해 두실까요? 3번. 자, 피고인의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일반 교통 방해죄, 상상적 경합, 상계형 키포인트 잡으실까요? 상상적 경합이다. 그대로 쭉 보시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벌론 보십시오. 형벌론. 자, 형법 43번 보게 3번 체크해 두시고 형법 48조 1항 1호 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임의적으로 것이므로 우리 여러분들 형법 총칙상의 몰수는 임의적 필요죠. 총칙상의 몰수 임의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형법 총칙은 다 임의적 규정입니다. 각칙은 다 필요적 규정이고 그래서 몰수도 총칙상의 몰수는 임의적, 각칙상의 몰수는 필요적. 우리 자수도 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감면. 각칙상의 자수는 필요적 갑니다. 우리 각칙상의 자수, 무고죄, 위증죄 이런 자수이죠. 방화죄, 자수. 이건 다 강론은 여러분들 다 이거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다 필요적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오른쪽에 몰수 추징이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할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있다. 당연히 임의적 몰수니까 판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쪽 누범. 자, 누범인데 요게 밑에 해설에 우리 기출표시 볼까요? 해설에 19 법행과 19 경관이라고 나왔죠. 작년에 법원행 시험 경관까지 나왔는데 이게 누범은 우리 시험에서 단원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래 출제가 되더라도 한 95점, 100점 방정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작년에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에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해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 누범 전과가 될 수가 없다. 하고 있는데 누범은 누적된 범죄는 누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절도를 하나 해서 징역 1년 선고받고 깜빵 갔다 왔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올해 강간했다. 그러면 자 작년에 절도 하나 거기다 누적됐으니까 올해 강간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누범이라고 하는데 누범은 가중하는데 얼마 가중한다? 장기에 2배를 가중합니다. 통상적인 가중은 2분의 1인데 이건 특별규정마다 세게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요기의 경우에 과연 이거 누범이 될 것이냐 자 여기를 한번 볼게. A죄가 있는데 A죄에 대해서 자 요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 뭐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B죄를 자 일단은 범했는데 A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그래서 요거 재심이 선고됩니다. 자 A죄에 대해서 A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요거 올가을에 A죄에 대해서 재심이 자 요거 됐을 경우에 재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재심이 확정이 돼 버리면 자 앞에 있는 A죄 날아간다 살아간다 날아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요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A죄하고 B죄 누범 관계냐? 누범 범죄가 누적돼야 되는데 자 B죄 요 재심 요거 관련해서 전과가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럼 이거 누적된 범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얘가 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재심이 확정돼 버리면 요건 싹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이 경우에 자 B죄는 요건 누범일 것이냐? 앞에 전과가 이제 없어져 버렸지. 전과가 있어야 누범이 되는데 따라서 이건 누범이 아닙니다. 누범이 아니다. 오케이. 5까지 가십시오. 자, 우리 앞에 친구. 멘탈이 살아있나 아니면 나갔나? 괜찮고? 오케이. 다행이고. 자, 우리 뒤에 친구. 멘탈이 온전하지? 아직 멘탈까지 안 깨졌지?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우리 제3범죄에서 어려운 거 사기, 여러분들 횡령 파트가 있고, 근데 문서죄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맨 뒤에 친구. 남학생. 살아있죠? 살아있죠? 죽으면 안 돼. 멘탈 나가면.
죽으면 여러분들 4월달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싹 보시면 될 거. 밑에 기타 판례는 뭐 볼 내용, 오른쪽에 35조 집행유예 선고에 여기도 뭐 볼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 쉬운 거 조금 한숨 돌리게 38조. 자, 살인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비재산범죄까지 내용이 좀 쉽습니다. 우리 살인죄에서 1번 자살방조죄는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상해한 폭행해제라고 하는데 1번. 자, 요거는 하나 풀어볼까요? 1번하고 4번 두 개만 풀어보십시오. 나머지는 기존에 기출해서 했던 거니까 1번하고 4번. 자, 문제는 뭐 쉽습니다. 자, 1번 산부인과 의사 갑이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 32주는 태아입니다. 태아를, 자, 뱃속엔 태아를 사망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태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임신 32주. 태아. 죽었는데, 요 과실로, 요거 죽었다. 낙태는 지금이 위헌 판결 나서 날아갔지만, 그 당시에 낙태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실 낙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야, 태아가 죽어버렸는데, 그럼 이거 뭘로 뺄까? 오케이. 아, 태아는 엄마의 몸의 일부니까 엄마 몸에다 스크래치 내거나 상처를 했다. 그럼 이거 과실치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한테 과실치상죄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뭐로 봤냐? 임산부하고 엄마하고 태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엄마하고, 임산부하고, 임산부 몸에 상해가 있다. 그럼 이때 과실로 했으면 과실치상이 될 겁니다. 근데 태아도 임산부로 봐버리면, 임산부 일부로 보면 이때는 태아가 소위 말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건 과실치상이 될 텐데, 우리 판례는 자, 임산부하고 태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유는? 왜? 우리 친구 왜 웃어? 왜? 왜 웃나? 이유는? 다르니까. 같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 아까 여학생 웃으셨는데, 왜 제 강의 때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설현, 원래 본명이 김설현 씨죠. AOA로 할 때 설현으로 활동하셨고, 지금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연기를 기똥차게 잘하십니다. 발연기 대가십니다. 설현하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 설기현. 같습니까? 다릅니까? 설현하고 설기현은 같아 달라. 설현 아실 거고, 설기현은 여러분들, 지금 안정환 씨나 이 사람들은 많이 활동하시는 서장훈 씨나 같이 활동했습니다. 2002년도. 설현하고 설기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물어보면 웃겠죠. 다르니까. 글자 하나 차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님하고 우리 남. 우리 만해 한영호님의 나의 사랑한 님은 같습니다. 님하고 남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이건 만약 같게 보면 이거 뭐가 유추해석이 됩니다. 유추해석이. 왜 유추해석하면 안 되냐?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유리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글자가 다른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쳐버리시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같게 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만 조금 암기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볼게요. 나머지 2번, 3번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풀어보십시오. 4번. 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지는 객관이 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 정상,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 정상의 변화, 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형사법상 판단할 때는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까?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획일상, 일률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수학에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우리 5번 여기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우리 기타 판례 보실까요? 기타 판례. 자, 1번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1번 체크하시고, 1번, 2번도 체크를 좀 하시고, 자, 2번 잠깐 볼게요. 상해죄 및 폭행죄 상습범에 관한 264조, 상습으로 257조, 258조, 258조 2, 260조 또는 261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뭐 상습상의 상습폭행은 가중한다. 그 얘기인데, 자, 세 번째 중간에 형법 214조에 말한 상습이란 미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 습벽은 상습성을 얘기합니다. 상습성. 자, 상습성. 자를 말한 것으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규정에 이런 경우 상습성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상습상해, 상습폭행으로 뺀다라고 하는데, 규정이 없는 거 될 것이냐.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 여러분들 설현하고 설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된 법인의 양불기는 처벌 규정인데 미등기 법원은 처벌 규정이 없네. 근데 비슷하네.
그래서 뭐 상관없잖아. 미등기 범도 양불경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찰인데 불법 도축합니다. 동물을. 그래서 덮쳤는데 보니까 양이야. 근데 법조문에 뭐라고 하냐. 개, 소, 돼지, 염소를 불법 도축했을 때 저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데 양은 없습니다. 근데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네.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불법 도축했다. 그 법 적용해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글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이건 유추해석이 어긋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보십시오. 6번에 여기는 뭐 새로운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건물을 비정기적 수리, 비정기적 수리,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 수리하거나 건물을 일부 임대하거나 건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갑의 안전 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가 될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업무방해죄도 그렇고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는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요 경우에 건물 주인인데 비정기적으로 수리했다. 일시적으로 수리했대. 그럼 이거 업무냐? 아까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뭐라고 했냐? 비정기적으로 했죠. 일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성이 없으니까 업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안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조심하시고 밑에 우리 기타 판례 1번 자 1번 체크 정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6위 보십시오. 6위 동그라미 1번 여기도 체크하시고 자, 요 판례 보시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있는 사람 구조를 포함해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 주체가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42쪽. 42쪽에 7번. 요거는 뭐 팬미팅 사건인데 문제 풀어보시고. 기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조금 조심하실게. 8번. 자, 요거 OX 판단해 볼까요? 자, 판례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강요죄인데 강요죄는 우리 시험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판례가 조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강요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요죄는 강요했을 때 성립한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강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최순실인데 우리 학생이 삼성 부회장인데 이재용 회장님. 회장님, 저희 딸내미 유라가 말 좀 배우고 싶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한 50억 드는데 좀 지원 좀 해주실까요? 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그냥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우리 언니 누군지 알죠? 예, 아시죠? 지금 삼성에서 경영권이 위태위태하던데 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소리 마서 지분을 확보해서 공격하려고 하던데 저희 국민연금 대주 준 거 아시죠? 우리 여기서 경영권 관련해서 삼성의 반대쪽에 서면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아, 살려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아, 우리 언니 동원해서 확 아웃시켜버린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자, 정유라한테 지원해줬다. 그럼 이건 우리 무슨 죄가 되냐? 나 안 해도 되는데 강요했다. 그래서 강요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요죄는 강요했을 때 법률상 안 해도 되는 거 강요했는데 누가 해야 되냐? 사인이 하면 사적 인물이. 일반인 쓰는 강요죄가 되고 만약에 이거 공무원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무원이 강요하면 이건 무슨 죄로 바뀝니까? 국가재법에서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 그래서 우리 직권남용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 보고 야 재용아 우리 조카 녀석이 말 좀 배우고 싶다는데 50억 지원 좀 해줘. 이렇게 했는데 아 어렵습니다. 야 너 삼성 작살나고 싶어? 각각 살려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지원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직권남용죄. 소위 말해서 자 공무원이 하면 이건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죄는 똑같습니다. 개인처법은 여기는 국가적 법이 이렇게 싹 가는데 자 그럼 이거 다시 볼게요. 8번에 공무원 갑이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갑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공무원 또는 자신의 지정한 제3자로 하여금 제한적 이익 또는 일체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서 삼성 보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따라서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고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했다. 그러면 이거 강요죄가 될 것이냐? 공무원이 하면 이거 강요죄가 된다? 직권남용죄가 된다? 직권남용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빼는 거지 강요죄를 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싹 보시고 자 그다음 오른쪽에 기타 판례 이거 체크 정도 하시고 자 행위자가 그의 직업, 자 지위 등에 기초한 미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제한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미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자 해악의 고지가 된다. 문과 조금 빠졌는데 해악의 고지 앞에다 강요죄의 문과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강요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거의 들러리즘이니까 그냥 눈에만 싹 한번 발라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44쪽. 조금 5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감독, 우리 몇 분 했습니까? 50분 안, 44분. 딱 50분 되면 딱 정확합니다. 제 시계는. 그래서 여러분들 5분 더 하고. 우리 9번, 10번, 11번. 이건 뭐 기존 판례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이건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최신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십시오. 12번에 니은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을녀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을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을이 깨어나자 중단했다. 중간간죄 실행에 착수될 것이냐. 중간간죄는 만취된 사람, 자,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실행에 착수되고, 강간했다 그러면 기소가 됩니다. 성관계하면. 그래서 실행에 착수가 되고, 자, 그 다음 기어. 중간간죄에서 실행에 착수시키는 피해자의 심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할 때, 뭐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것들, 요걸 얘기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까 그대로 쭉 보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에 13번.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13번.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성적 자유. 성적 자유는 성관계하고 싶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자, 세 번째. 제가 우리 학생 좀 압니다. 친하진 않은데 제가 손을 싹 잡으면서 자기야, 오늘 밤은 있지? 우리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 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이 싫답니다. 나 남자 싫어. 나 동성연애 아니야. 싫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얘를 갖다 모텔 끌고 와서 강제로 성관계 해버렸다. 그럼 요건 강간죄가 됩니다. 왜? 얘는 나하고 성관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간죄나 성범죄는 뭐냐?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강요했다. 그럼 이거 강간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문에 또 장난쳤는데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중간에 볼까요? 자, 성적 자는 적극적으로 성행을 할 수 있는 자. 나 성관계 하고 싶어. 성관계. 이것도 될 것이냐? 나 얘하고 성관계 하고 싶어. 강간죄는 나 얘하고 성관계 하기 싫어. 근데 나한테 강요했다. 강제로 성관계했다. 이게 강간죄가 되는 건데, 내가 성관계 얘하고 하고 싶어. 얘가 성관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했다. 그럼 그것도 강간죄가 되냐? 아닙니다. 그럼 이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간죄라는 거는 내가 얘하고 성관계 하기 싫은데 강제로 했을 때만 됩니다. 강제로 했을 때만. 그래서 이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에,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중간에 볼까요? 네 번째. 여기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적 자유는 적극 성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그럼 난리 납니다. 여러분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적극적으로 성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은 성행을 하지 않은 자유를 말하며,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자, 네 번째 줄에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나 성관계 이해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 그럼 그때 강간죄가 되는 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다? 동물이지. 넌 사람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뭐 판례 어려운 거야. 요거는 한번 쫙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판례는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쉬운 판례고 여러분 생각 들어가니까. 유죄냐 무죄냐? 여러분들 봤을 때 당연히 판사다 그러면 유죄 때려야죠. 유죄. 근데 요 미친 판사인데 오른쪽 잠깐 가볼까요? 오른쪽 47쪽에 참고로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냐? 맨 위. 그런데도 원심은, 즉 하급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하에 무죄 선고했다. 미친 판사입니다 이거. 진짜 와, 나 진짜 이 판례 때린 판사 보면 만약에 지 딸내미가 이랬다. 그래도 과연 무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정상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십시오. 중간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현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고, 피고인이 알아야 될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어떤 범죄하는데 범죄자가, 행위자가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했어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6번 보십시오. 중간간죄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속력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인식의 키포인트 잡으실까요? 인식.
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의 키포인트 잡으시고. 우리 아까 고의 있었죠. 고의는 인식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식 플러스 의사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17번. 자, 17번하고 18번 두 개 풀어볼까요? 자, 우리 17번은 뭐라고 했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어린애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선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걔네들 이성적 판단 못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 다음에 아까 미성년자 약취인죄, 이것도 마찬가지. 어린애들 허락받고 음란물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유죄가 됩니다. 이렇게 싹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은 좀 조심하실 게, 배우자가 경애하는 미정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호모 1년의 피해자가 천막 파열됐다. 상해 입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는 간음치 상죄가 될 것이냐. 말장난인데 업무상 위력에는 간음치 상죄는 없습니다. 강간치 상죄, 뭐 강제추행 치상죄는 있는데 이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장난 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밑에 우리 네 번째 줄 볼까요? 네 번째 줄. 자, 뭐라고 돼 있냐? 중간에.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는 간음치 상죄는 없다. 말장난 친 겁니다. 그다음 원판례는 밑에 보시죠. 밑에 세 번째 줄에. 피고인이 미정원 주인의 남편이 여자 종업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가능해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엔 간음죄가 된다. 이게 원판례입니다. 이걸 조금 장난친 건데 법원 행치에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기타 판례 보십시오. 기타 판례. 자, 1번, 2번, 3번. 자, 요거 체크를 해두시고.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에 5번도 체크하시고. 6번 판례는 요거를 삭제하시고 판례가 중복되는 판례가 있는데 요걸로 보지 마시고 앞에 우리 맨 앞에 11쪽 잠깐 가볼까요? 11쪽 또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십시오. 우리 11쪽에 우리 11번에 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로 된 판례니까 요걸로 싹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49쪽 다시 한번 오십시오. 49쪽에 자 2번하고 4번 두 개 볼게요. 2번. 자, 여자에 대한 추행에 대해 신체 부위에 따라 본chất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여성의 신체 부위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차이가 있냐? 없습니다. 근데 왜 여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가슴 만져도 되고. 하여튼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아동 청소년 동의가 있었다거나 개인의 소지 보관을 1차 목적으로 제작하 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11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할 것이냐. 아까 뭐라고 했냐? 애들의 동의는 법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쫙 한번 풀어보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50쪽 여기는 좀 쉬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고 우리 뒷부분 여기도 싹 들어가겠습니다.